잘 들리시나요? MS가 광화문으로 옮기고 나서는 이렇게 아이돌 같은 마이크를 자꾸 채워줘가지고 어색합니다. 저도 ASP.NET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유머를 선사하신 박영준 MVP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한 몇 년 동안 세미나를 할 때마다 박영준 MVP님 뒷순서를 계속해요. 근데 저분이 굉장히 재밌는 건 둘째치고 개그 코드가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이 잠깐 이렇게 개그가 이렇게 어디 가 있어요, 잠깐. 여기가 어디지, MSG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이겨요, 제가. 그런 개그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다 박영준 MVP님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 만회하려고 제가요, 개인적으로 이 책 한 권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박수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온 이 책 한 권 또 잘 들어주시는 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구나. 예. 이 책입니다, 이 책. 그리고 김명신 부장님한테 허락 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권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받으실 것 같아요, 왠지. 예, 느낌. 그렇습니다. 책 두 권 다 받아가시고요.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한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앞에서 들으셨던 ASP.NET의 시그널 R하고 같이 ASP.NET에서 서비스 영역을 자리 잡고 있는 웹 API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 시간에 김명신 부장님께서 RESTful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좀 더 드리고 그 RESTful 서비스를 ASP.NET 플랫폼에서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시간에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API 프레임워크인 ASP.NET 웹 API를 살펴보고요. 그걸 활용해서 RESTful 서비스를 쉽게 만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P.NET 웹 API를 알기 전에 웹 API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오픈 API 이런 내용 많이 들으셨잖아요. 각종 포털의 지도 서비스라든가 기타 그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오픈 API들이 있는데 그런 API들 중에서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API, 그게 그냥 웹 API죠. 그래서 그 웹 API가 뭔지 좀 더 정의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웹 API라는 걸 좀 정의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HTTP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HTTP를 활용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다른 데이터 통신 서비스라고 좀 다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인터넷만 되면 되는 거죠. 인터넷만 가능한 환경이라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웹 AP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클라이언트, 다양한 플랫폼 가리지 않고 다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오픈 API 혹은 REST API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웹 API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로 HTTP를 사용하는 그런 걸 웹 API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말이 조금 애매한데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웹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 CRUD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핸들링하는 건 다 CRUD다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웹을 통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웹 API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웹 API를 사용해야 하고 웹 API가 뭐가 좋은지 한번 따져보면 우선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HTTP 표준 접근 방식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만 가능하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부서 혹은 타 회사랑 데이터나 프로세스 주고받고 할 때 가장 힘든 게 방화벽 이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슈 최소화시켜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웹 API 환경이죠. 그리고 HTTP 표준 접근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클라이언트 그런 환경에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세탁기도 인터넷 되는데 세탁기도 할 수 있겠죠. 인터넷 되니까. 이거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예. 괜찮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웃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플랫폼 환경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도식화해서 볼게요. 웹 API가 이렇게 중간에 딱 떠 있습니다. 마치 클라우드 구름 모양으로 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데이터 백엔드 서버랑 웹 API는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플랫폼, 웹, 뭐 데스크탑, 모바일, 클라우드 어디를 막론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이 웹 API랑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데이터를 웹 API 환경으로만 제공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든 어떤 플랫폼이든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똑같은 원리로 클라이언트나 디바이스의 환경도 제한이 없습니다. 뭐 웹브라우저도 파이어폭스만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돼요. 그런 일 없겠죠. 그리고 박용준 MVP님처럼 구글 크롬 좋아하시는 분들 크롬 다 잘 될 거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 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환경 다 제한이 없고, 타블렛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셋탑박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뭐든 상관없는 거죠. 내비게이션 뭐든지 다 어느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API 환경, 그게 웹 API죠. 그래서 웹 API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들으셨던 REST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REST라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HTTP가 사실 기본적인 CRUD 동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HTTP 메서드들 중에 get 메서드, 뭐 post 메서드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원래 고전적으로 CRUD에 하나하나씩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그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CRUD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 그 프로토콜 RES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웹 API, 어떤 오픈 API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그 점유율을 보면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렇게 제일 큰 게 지금 REST인데요. 거의 뭐 압도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13년, 12년에 비해서 한 2%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보시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RESTful 서비스가 가장 많다는 거고요. 그 SOAP 통신이 조금 있고요.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수록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아주 예전부터 썼던 XML, RPC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대세인 겁니다. REST를 쓰는 게 대세인 거고, 이런 REST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걸 RESTful 서비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RESTful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REST의 개념에 기반해서 구현된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REST의 그 제약을 따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RESTful 서비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또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HTTP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고요. 그리고 URI를 이용해서 리소스에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리소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걸 다 URI로 표현하는 거죠. HTTP 환경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URI를 던지면 특정 자원의 리소스에 접근을 한다. 이런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가 쉬워요. 이 근거가 뭐냐면 RESTful 서비스는 HTTP 기반이죠. 그러니까 HTTP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웹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웹을 이해하고 있으면 RESTful 서비스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ASP.NET 웹 API로 RESTful 서비스를 막 만들다 보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원래 이게 맞는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안 만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차이, 일반적인 웹 접근 그리고 RESTful API의 가장 큰 차이는 요청 URI의 형태예요. 그래서 ASP.NET에서도 뭐 URL 라우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었던 URL 표현들이 있는데 그 URL 자체를 가지고서 RESTful 서비스랑 기존 웹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CRUD 동작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RESTful API인데 데이터를 생성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QL 문으로는 인서트겠죠. 그리고 HTTP 메서드는 그거에 대응되는 게 포스트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서드가 HTTP 메서드가 날아가면 그 서버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미 알고 있게끔 규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던지죠. 뭐 write.aspx 해가지고 뒤에 커리 스트링으로 어떤 데이터인지 그리고 이제 폼으로 데이터를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RESTful API에서는 그냥 슬래시 컨택트다. 그러니까 어떤 연락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연락처라고 자원을 나타내는 그 URI에 포스트 요청을 던지기만 하면 일단은 뭔가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똑같이 read, select라는 SQL문에 매핑이 될 거고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일반 기존 방식에서는 뭐 list.aspx에 뭐 어떤 네임은 컨택트에서 어떤 컨택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중에 뭐 1번 글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RESTful API에서는 그냥 컨택트 슬래시 1 이렇게 던지고 get 요청만 하면 아 뭔가 데이터를 읽어 가겠다라는 의미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뒤에 1을 뭐 파라미터로 인정을 해서 뭐 1번을 글을 던져준다든가 이런 식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예, 그거에 마찬가지로 put, delete 같은 뭐 수정, 삭제 이런 또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보통 다 get하고 post밖에 잘 모르잖아요. 내가 그 HTTP 메서드 중에 post, get 이런 거 말고 내가 나머지 다 알고 있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셨을 때 책이었는데 이거 손 들었으면은 다시 들으려면 다 될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예, 다음 번으로 갑니다. 이게 원래 다 알고 계신데 이런 데서 손 들면 그런 거 좀 싫잖아요. 예, 책 한 권 제가 벌었네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웹 API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히 데모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데모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제 세션 중에서 유일하게 UI를 가지고 있는 데모입니다. 다음부터는 UI가 없어요. 제가 미리 간단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런 뭐 소스 설명들은 다음에 다른 데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흔히 말하는 RESTful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볼게요. 네, 아주 뭐 뛰어난 UI에 방명록이 있어요. 그리고 벌써 오늘 발표자 저까지 포함해서 3분이 다 이렇게 인사를 남겨놨어요. 제가 다 남겼어요. 그래서 뭐 동작을 한번 보면 아, 이 간단한 겁니다. 얘는 뭐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는 홍길동 이렇게 남깁니다. 인사말을. 추가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요. 데이터 이렇게 읽어오고요. 뭐 수정해서 사실 이쯤이죠. 제가 개발 공부를 하던 연도가 막 떠오르는 거죠. 보자마자. 네, 그리고 삭제하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이런 아주 간단한 CRUD 동작이 있는 거고요. 이 어떤 식의 그 URI를 호출하면서 이 동작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가장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청들이 히스토리가 남겠죠. 그래서 하나 다시 남길게요. 네, 홍길동. 추가를 딱 하는 순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키워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API 슬래시 게스트북스라고 하는 URI가 발생을 합니다. 요청이 가고 자세히 보면 요청 본문에 포스트 요청이 간 거죠. 이 URI로 포스트 요청이 갔고 요청 본문에 방금 작성했던 데이터가 JSON 포맷으로 넘겨가는 거죠. 넘어가면 응답 헤더는 이렇게 HTTP 잘 성공적으로 생성됐다라는 201 코드를 돌려주는 이런 그 C 동작, CRUD 동작 중에 C 동작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뭐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일침에 여기도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또 잡혀왔는데 보시면은 API 슬래시 게스트북스 뒤에 12라는 ID 값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런 UI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푼 요청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요청해도로 푼 요청으로 API 게스트북스 슬래시 12라는 URI로 풋이 나갔고 요청 본문엔 당연히 수정된 JSON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응답 헤더는 20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던진 요청이 잘 수행됐고 뭐 응답은 없는 그런 204 요청이 응답이 날아오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수정이 돼 있고 여기에 밑에 이게 하나 더 잡혀 있는데 동시에 get을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수정을 했고 이제 수정한 데이터를 제가 다시 읽어내기 위해서 API 게스트북스에 이렇게 일반적인 get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세히 한번 보면 요청 본문에는 없죠. 그냥 요청만 get 요청을 API 게스트북스라는 URI로 던진 거고요. 그러면 응답 헤더로 205K가 떨어지고 응답 본문이 이렇게 JSON 데이터들이 리스트업돼서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좀 보신 건데요. 뭐 딜리트까지 마저 볼까요? 삭제. 요약을 다시 켜놓고 삭제를 하면 이게 또 삭제인데 자, API 슬래시 게스트북스 12라는 URI로 딜리트 요청이 나간 거죠. 별다른 다른 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HTTP 메서드 중에 딜리트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요청 본문도 없겠죠. 그냥 그 리소스를 가리켰고 딜리트 요청이 나간 거니까 응답 헤더에서 205K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 데이터는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고침을 한번 해서 요약을 다시 보면
이제 이 겟 요청이 발생한 건데 이 겟 요청에서 보면은 API/게스트북스로 겟 요청이 나갔고 요청 본문은 없는데 응답 본문에 이렇게 그 지워지고 나머지 데이터가 날아오게 된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되게 쉽죠? 되게 쉬운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죠?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미는 없어도 화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제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건 제가 이야기했는데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게 그냥 RESTful 서비스입니다. 아까 막 제가 PT로 설명했을 때는 약간 좀 답답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실행해 보니까. 그리고 흔히 다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여기서 약간 아마 몇몇 분들은 신기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 이런 거 몰랐던 신기하셨죠? 아, 역시. 책은 되게 상남자처럼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저는 구차하게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RESTful API를 ASP.NET 웹 API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ASP.NET 웹 API입니다. MS는 항상 대세가 되고 뭔가 이슈가 되면 준비를 하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웹 API 너무 좋은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ASP.NET 환경에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서 나온 게 ASP.NET 웹 API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다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막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돌아가시면 막 웃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걔는 그런 걸 데모한 거야? 막 이렇게. 정말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따가 화내시면 안 돼요. 너무 쉽다고. 그 ASP.NET 웹 API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시그널 R 시간에도 언급이 됐을 텐데 원 ASP.NET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ASP.NET 환경이 이제 사이트군, 뭐 서비스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기존의 사이트 쪽에는 뭐 웹폼, 뭐 웹페이지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MVC 프레임워크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서비스 쪽에 웹 API, 시그널 R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웹 API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서비스, 그러니까 시그널 R과 웹 API가 서비스 단을 맡고 있다는 거고. ASP.NET 웹 API가 어느 날 갑자기 퉁 하고 나온 건 아니에요. MS 관련된 기술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기존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ASP.NET 웹 API의 계보를 살펴보면 WCF 3.5 웹 HTTP를 지나 WCF REST 스타터 킷을 지나서 WCF 웹 API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아주 뭐 무겁다,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작정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정말 쉽고 가볍게 내놓게 하고 퉁 내놓은 게 ASP.NET 웹 API죠.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 정말 가볍구나. 그리고 정말 빠르구나. 확장성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ASP.NET 웹 AP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MVC 프레임워크 환경 그리고 WCF 웹 API 환경에서의 어떤 좋은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갖고 왔어요. 그래서 ASP.NET MVC의 라우팅 기능, 뭐 모델 바인딩,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뭐 필터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템플릿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스캐폴딩 이런 컨셉들을 가져왔고요. WCF 웹 API에서는 뭐 HTTP 프로그래밍 모델,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더 업그레이드 돼서 포함이 됐고, 그리고 비동기, 뭐 컨텐츠 네고시에이션, 그리고 헬프 페이지라 그래서 API를 만들었으니까 API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헬프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안내 페이지. 그런 안내 페이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IS에만 의존하는 호스팅이 아니라 자체 호스팅도 할 수 있는 셀프 호스팅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 늦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 이렇게 나가다 말았잖아요. 그거 아니, 찬스가 있다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ASP.NET 웹 API의 특징을 좀 더 텍스트화 시켜서 보면 HTTP 기반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쉽게 HTTP 리소스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TTP 내용 합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JSON 포맷을 응답받고 싶다. 그럼 내가 JSON 포맷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가 알아서 JSON 포맷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관심사, 뭐 크로스 커팅 컨선의 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듈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분들을. 그리고 도말 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안내 페이지 같은 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동으로. 그리고 뭐 유연한 호스팅, IIS는 물론이고요. 셀프 호스팅도 가능하고 또 우인이라는 또 새로운 단넷의 그 호스팅 모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가능한 포터블 웹 API 클라이언트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API 보안, 그래서 OOS 2.0, 뭐 다들 좋아하시죠. 그 OOS 2.0 연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필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라고 그 ASP.NET 웹 API를 이렇게 심도 있게 직접 회사 이런 데 가셔서 프로젝트에 도입하시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크로스 도메인 이슈예요. 그래갖고 스크립트 통신하고 할 때 도메인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자체적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라는 업데이트를 받아갖고 적용을 하면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그게 있어요. 물론 말은 확실하게 할게요. 지금 버전은 약간 불안한 게 있어요. 이 코스 버전이. 근데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가볍고요. 테스트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했던 ASP.NET 웹 API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볼게요. 이 PT 한 장이 ASP.NET 웹 API를 구현하는 게 끝나요. 그냥 API 컨트롤러라고 하는 웹 API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그 컨트롤러를 생성하고요. 기존의 MVC 프레임워크에서 컨트롤러는 MVC 프레임워크, 그 MVC 컨트롤러를 상속받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MVC 프레임워크의 컨트롤러는 뷰를 반환하죠. 어떤 뷰를 반환을 하는 거고 API 컨트롤러는 특정 데이터를 반환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컨트롤러 안에서 각각의 액션 메서드들을 구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뭐 가장 그 재밌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액션 메서드 이름을 지을 때 앞에 접두사로 HTTP 메서드 명을 붙이면 그 액션 메서드는 그 HTTP 요청하고 매핑이 돼요.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get comment라는 액션 메소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액션 메소드는 HTTP get 메소드에 매핑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림 머릿속에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좀 이따가 소스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포스트 커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스를 이렇게 여기서도 살짝 보면 지금 이 소스를 설명드리면 API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벨루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웹 API 컨트롤러인 거고요. 그 안에 get comment라고 하는 액션 메소드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벨루스 컨트롤러로 들어온 요청 중에 get 요청이 있다면 이 get comment라고 하는 액션 메소드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 컨셉, 이 로직이 웹 API, ASP.NET 웹 API의 그냥 메인 로직이고요.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데 약간 더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라우팅이 일단 중요해요. URI를 가지고서 모든 자원을 표현하고 제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우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웹 API의 라우팅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런 웹 HTTP 라우트를 구성을 하고요. 그 안에서 핵심이 바로 여기 부분인데 라우트 템플릿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API라는 리터럴 슬래시 컨트롤러 슬래시 ID라는 세그먼트들이 들어있는데 이 앞에서 API가 있는 거는요. 기존의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가 웹 API를 이렇게 더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존의 URL하고 섞이지 말라고 들어있는 거고요. 저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청에서 컨트롤러라는 세그먼트를 보시면 저 컨트롤러라는 세그먼트에 들어온 URI에 뒤에 자동으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ASP.NET이 붙여줘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된 컨트롤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맵 라우트를 타서 저 라우트 템플릿에 의한 URI가 요청이 되면 그거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 안에서 요청된 HTTP 메서드에 따라서 액션 메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액션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가장 get to do스라는 액션 메서드가 실행되려면 이 액션 메서드가 있는 컨트롤러로 들어온 상태에서 get 요청이 요청되면 되겠죠. 그걸 말하는 그림이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걸 다시 설명드려보면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세그먼트로 들어온 URI 뒤에 이렇게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 문자열이 자동으로 붙어줘요. ASP.NET이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 API 컨트롤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당 그 HTTP 메서드에 따라서 액션 메서드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죠. 굉장히 편하게 나한테 제약사항이 뭐냐면 그러면 모든 메서드를 다 이름이 제한이 되잖아요. 내가 get 요청에 대응하고 싶으면 뭐 get 포스트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get 그러면 꼭 select 이런 거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길게 대답하면, 줄 뻔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예.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HTTP 메서드를 내가 직접 적용하고 싶다. 나는 get 같은 거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뭐 select 이런 건데, get 요청에 대응하고 싶어. 그러면 HTTP get, 뭐 post, 뭐 put, delete 이런 어트리뷰트를 선언만 해주면, 이름이 get으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뭐 get에 매핑이 된다든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메서드에 2개 이상을 막 중복해서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HTTP 메소드를. 그럴 때는 이렇게 accept verbs라는 어트리뷰트를 선언하고 뭐 필요한 거 get, head 이런 식으로 2가지를 정의를 해주면 get 요청에도 대응을 하고 head 요청에도 대응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이름 라우팅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해진 게 정말 싫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남자 개발자들, 막 상남자들, 막 위에서 내려온 코딩 컨벤션이 있어요. 근데 보지도 않아. 그렇죠? 나는 남들이 하는 대로 안 해.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ASP.NET은 다 이렇게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액션 메소드명 자체를 그냥 URI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션 메소드랑 매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액션 메소드가 노출이 되니까 싫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이런 거 보안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밑에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액션 처리라고 그래서 논액션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선언해주면 그 액션 메소드는 이 어트리뷰트가 존재하는 한 액션 메소드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때 유용하냐면 내가 오픈 API를 막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액션 메소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막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논액션이나 어트리뷰트 하나 선언을 해주면 걔는 더 이상 호출이 되지 않는 그런 API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액션 파라미터 이름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액션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간단한 매개 변수는 그냥 URI를 통해서 바로 전달합니다. 아까 제가 그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컨트롤러명 뒤에 숫자 뭐 아이디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갖고 처리를 할 수 있고 라우트 데이터나 쿼리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HTTP 바디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디어 타입 포매터라고 그래가지고 요청할 때 그 헤더에 컨텐츠 타입이라는 걸 딱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어플리케이션 JSON, 뭐 어플리케이션 XML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 요청된 그 컨텐츠 타입을 기반으로 하는 개체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JSON, XML, 그 다음에 폼 인코드 데이터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사실 이거 외적인 거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JSON 포맷 아니면은 뭐 XML 포맷을 쓰지 그 외적인 거.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는 게 개발자들을 꼭 이런 거 언급하면은 다른 거 써보려고 그러잖아요. 막 집에 가가지고. 저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사용 예정의 매개 변수 바인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스텀 매개 변수 바인딩도 뭐 from URL, from body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는 MVC 프레임워크에 있는 그 유효성 검사 컨셉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에서 유효성 검사가 실행되고요. 그걸 쓰냐 안 쓰냐 선택만 하는 거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 오류는 모델 스테이트 객체에 계속 축적이 되고 거기에 is value라는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어노테이션 또는 유효성 검사 로직 자체도 커스텀해서 내가 사용 예정의 유효성 검사 로직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내용 협상.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네. 내가 JSON 포맷을 받고 싶으면 JSON 포맷으로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XML 포맷으로 받고 싶으면 XML 포맷으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사실 이런 타 회사나 타 부서랑 데이터 연동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쪽에서 원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타입이 있고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표이사님이 좋아하는 팀이 이기잖아요. 안 그런가요? 원래 그래요. 저는 맨날 졌어요. 예. 그래서 그 XML로만 준비했는데 JSON으로 달라고 그러고 JSON만 준비했는데 XML로 달라고 그러고 이럴 때 근데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ASP.NET 웹 API는 자동으로 JSON하고 XML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따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버의 응답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인데 일단 요청할 때 accept header, 그렇죠? 그 다음에 액션 메서드 자체의 반환 형식 그리고 미디어 타입 포매터를 구성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버의 응답 형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JSON과 XML은 기본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PI 도움말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이 밑에 이 그림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UI를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컨트롤러, API 컨트롤러들이 있는지 이 서비스에, 그리고 그 컨트롤러들은 어떠한 액션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동으로.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를 추가하거나 그 액션 메소드들을 추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여기에 바인딩 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도움말 페이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건 API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API 컨트롤러랑 액션 메소드들을 쫙 라인업 시켜가지고 이 페이지로 쫙 바인딩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MVC 프레임워크와 웹 API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게 되면 이렇게 에어리어스라고 하는 그 폴더 하위로 헬프 페이지스라는 폴더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이 도움말 페이지에 대한 것들이 쭉 있어요. 이따가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ASP.NET 웹 API의 특징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짜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냥 실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면 이렇게 원 ASP.NET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하나만 딱 존재하거든요. 물론 그 기존의 것들을 보고 싶다면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 뭐 불러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얘를 선택하고요. 데모.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웹 API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MVC에 웹 API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 노트북이 느린 거예요. 절대 비주얼 스튜디오가 느린 게 아닙니다. 네, 여긴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빠르네. 빨라요. 기본적으로 요런 폴더와 요런 파일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딱 보시면 MVC 프레임워크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뷰 폴더도 있고요. 모델도 있고요. 컨트롤러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쪽을 좀 살펴보면 두 개의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홈 컨트롤러는 일반적인 MVC 컨트롤러입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딱 앞엔 보이네요. 되게 이기적이네. 네.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러, 여기는 보시면 그냥 일반 MVC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홈 컨트롤러고요. 네, 이거는 API 컨트롤러를 상속받은 웹 API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get, 이렇게 해서 좀 볼까요? 전체 리스트를 불러오는 get 요청, 하나의 아이디 매개변수를 받아서 불러오는 get 요청, 포스트, 풋, 딜리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접두사랑 매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예제에서는 그것도 헷갈릴까봐 그냥 HTTP 메소드 자체가 액션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죠. 네. 그래서 한번 헬로 월드를 그냥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URL 라우트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라우트 맵에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API의 컨트롤러 세그먼트 받고요. ID 세그먼트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러를 찾아가는 구성인데, 아이디는 옵셔널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구성인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그냥 의미상으로만 헬로 월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해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것만으로도 웹 API가 구성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디테일한 구성은 직접 하면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컨셉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다시 켜고 네트워크 탭을 연 다음에 한번 강제로 넣어봅니다. API, 아까 보시면은 컨트롤러라는 세그먼트잖아요. 근데 우리는 컨트롤러를 이렇게 밸루스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루스라는 문자열 세그먼트만 들어오면 뒤에 컨트롤러라는 문자열을 자동으로 붙여준다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밸루스라는 요청을 던집니다.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API 슬래시 밸루스라는 요청을 던지기만 하면, 네, 요청이 나갔고요. get 요청이 API의 밸루스라는 URI로 나갔죠. 이렇게 되면은 응답 본문에 헬로 월드가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금 이 동작만 봤을 때는 이 URL 라우트 맵에 의해서 이 밸루스 컨트롤러가 선택이 되었고요. 그 안에 get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get 액션 메소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예. 이번 거 안 주려고 했어요, 원래. 요렇게 되니까, 요 컨셉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같은 get인데 얘는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요 말이죠. 아까 요걸 봤을 때, 자, 요 부분인 거예요. 이 id라는 세그먼트 쪽인 거죠.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따지면 이 id가 없었으면 오류가 났어야 되는데 URI에 오류가 나지 않는 이유는 얘가 옵셔널이기 때문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자, API values에 뭐 1 이렇게 던질게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요 요청이 나갔고요. 보시면은 API values 슬래시 1에 get 요청이 나간 거예요. 아까랑은 다르죠. 뒤에 ID 값이 나갔죠. 이랬을 경우에 응답 본문 values가 나오죠. 이 원리는 밸런스 컨트롤러를 찾은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get 요청은 들어왔는데 뒤에 파라미터가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얘가 선택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컨셉으로 뭐 포스트라든가 푸시라든가 딜리트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뭔가 한 게 딱히 없잖아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 생성했는데 이미 기본적인 웹 API는 구성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메서드 안에서 디테일하게 구성하시고요. 각자 비즈니스에 맞게. 그리고 나는 get 정말 싫다 그러면 또 바꾸면 되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도 get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은근슬쩍 지금 액션 파라미터까지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는데 한 3개가 다 본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지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컨텐츠 네고시에이션을 볼게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이손으로 요청을 하면 제이손 데이터를 받고 XML로 요청을 하면 XML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스상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저희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이손으로 주든 XML로 주든 이런 구분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개발자 도구는 이제 그만 쓰고요. 사실 개발자 도구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뭘까요? 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는 분은 안 드립니다. 제가. 피드러를 사용할게요. 원래 아는 분인지 알고 물어봤어요. 안 주려고. 네. 자, 컴포저라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볼게요. 요 URL을 아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 밸런스 전체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을. 자, 여기 액션 메서드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피들러는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get, 뭐 post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해당 URL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 execute 시켜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웹 API를 개발하실 때는 이 피들러를 가지고 개발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get 요청을 이 URI로 던질 겁니다. 그래서 execute 딱 시키면 실행이 됐고요. get 요청이 나갔고요. 보시면은 205K가 성공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제이손 포맷의 헬로 월드가 온 거예요. 이 이유는 보시면 기본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제이손으로 컨텐츠 타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꿔보자 이거죠.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컨텐츠 타입. 여기 오타 찾으시려고 빨리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책이잖아. 네. 오타 안 냈지요, 저는. 자, XML,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XML 포맷으로 던졌어요, 요청을. 그러면은 응답을 보면 이렇게 XML로 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이손이나 XML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나는 어떤 ASP.NET 웹 API로 만들어진 오픈 API를 제공만 해주면 프로바이더는 사용자가 알아서 제이손이 필요하면 제이손 데이터로 요청해서 가져가고 XML이 필요하면 XML로 가져가는 거죠. 또 회사의 비즈니스상 이 포맷이 아니라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미디어 타입 포매터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액션 메서드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get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 많잖아요. 자, select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류 나는 거 확인해야겠죠. 안 믿으시니까. 자, 새로 고침했습니다. 제이손으로 할게요. 여기도 좀 비우고, 자, 컴포저에 방금 전까지 작동을 했던 그 URI죠. 작동을 했던 URI인데 그 execute를 시키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허용되지 않은 메서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컨트롤러까지는 들어왔는데 get 요청에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는 액션 메서드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얘는 get이긴 get이지만 파라미터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얘를 한 방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HTTP까지만 쳐도 이런 식으로 뭐 delete, get, head, post, put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HTTP get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고 똑같은 요청이니까 네, 그대로 execute를 시켜보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get이라는 접두사를 쓰지 않았는데 select라는 걸 썼는데 http get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붙으면서 얘가 get 메서드에 대응을 하도록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얘 말고도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럼 except bubbles에 두 개를 지정을 해줍니다. 뭐 get 또 뭐 할까요? head 네,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고 다시 제가 껐네요. 다시 실행을 하고 제 노트북이 느린 거예요. 절대 뭐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미나 많이 하고 노트북 좋은 거 살게요. 예. 자, 요 요청을 다시 한번 보낼게요. 이거 좀 깨끗이 비우고 보시면은 이건 좀 봐야겠네요. 같이. 자, get 요청을 똑같이 나갑니다. get 요청이 똑같이 나가는 상태에서 execute를 시켜보면 헬로 월드 찍히죠. 그러니까 여기서 get 요청에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헤드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컴포저로 가서 헤드 요청으로 바꿔줍니다. URI는 그대로겠죠. 그대로인 상태에서 execute. 그러면 정확하게 자 보시면 헤드 요청이 나갔고요. 그 헤드 요청에 대해서 205K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헤드 요청이니까 뭐 데이터 반환된 데이터는 없을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도저도 다 싫다. 그렇죠? 정해진 그런 거 다 싫고 나는 액션 메서드 자체가 다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일단 get 요청은 유지를 한 상태로 이 app 언더바 스타트라는 폴더에 웹 API config 이 파일이 그 아까 봤듯이 라우트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버려요. 혹시라도 겹치는 게 있을까 봐 원래 두 가지가 다 있어도 되는데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액션 네임이라고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그냥 이렇게 액션이라는 세그먼트를 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해당 컨트롤러에 들어왔다가 요 액션 메서드명 있지 않습니까? 그 액션 메서드명 자체가 URI 세그먼트에 액션 세그먼트에 매핑이 돼요. 그래갖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걸 보고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러 슬래시 액션 슬래시 아이디예요. 근데 아이디는 옵셔널이니까 빼고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컨트롤러까지 왔고 우리는 select라는 액션 메서드를 불러낼 거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select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얘를 get으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execute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해당 데이터가 205K가 나오면서 JSON을 반환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냥 get 요청만 매핑이 돼 있는 거고 실제로 get이라는 접두사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API 컨피그에서 맵 나우트를 이렇게 액션이라는 걸 세그먼트를 포함시켜 준 것으로 실제로 이렇게 이 액션 메서드 자체가 URI 세그먼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설정에서는 액션 네임을 또 내가 오버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액션 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할까요? 셀렉트 했으니까 초이스 할까요? 되게 개발자 같죠? 이름 짓는 게. 받으실 것 같은데 저 웃으신 분 좀 이따가. 예. 이렇게 초이스라고 바꿨어요. 빌드를 하고. 틀렸나요?
일부러 그런 것 같죠? 저를 너무 빨리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좀 비워보고, 또 비우고, 좀 키워서. 이제 셀렉트를 호출을 해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액션 네임을 다시 설정해줬으니까. 야, 예, 예. 아, 예. 아니, 빨리 바꿔야 그렇죠. 네, 그러면 초이스라는 걸로 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5K가 잘 호출됐고 해당 데이터까지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영준 MVP보다 낫잖아요. 하이 헬로우밖에 모르시는데 네, 초이스는 아니까. 저 이따 끝나면 절로 못 갈 것 같아요. 일로 와. 네, 이렇게 해서 URL, 그러니까 액션 메소드들을 좀 동작하는 걸 좀 봤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이라이트가 헬프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위에 요런 URL이 기본적으로 버튼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헬프 페이지라는 게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쭉 보면 뭐냐면 현재 이 서비스, 이 웹 서비스에 어떠한 컨트롤러가 있고 그 컨트롤러에 어떤 액션 메소드들이 존재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눌러서 실제로 얘는 뭐 제이손인 경우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올 거고 XML이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 하셨겠죠. 이걸 어디다 써? 상관없습니다. 디자인을 다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매핑되고 실행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에어리어스라는 폴더에 헬프 페이지 하위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 뷰의 헬프의 API 뭐 이런 페이지가 아까 그 메인 페이지를 나타내고요. 그 세부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지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러. 그리고 그냥 기본 동작만 포함된 웹 API to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자, 테스트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면 뭐 또 항상 그렇지만 기본적인 동작이 들어있는 그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테스트 컨트롤러가. 그럼 이제 그렇게 빌드를 하고 네, 아까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는데 보시면 테스트라는 컨트롤러가 등록이 됐죠. 등록이 되고 거기에 이런 액션 메소드들이 다 매핑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또 다른 것들도 더 할 수 있어요. 뭐 인트로덕션이라든가 데스크립션. 지금 보면 다 이렇게 없다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자동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헬프 에어리어스 안에 있는 app 스타트 거기에 헬프 페이지 컨피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레지스터의 두 번째 줄에 xml document.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풀어줘요. 막 기존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파일에 막 주석 풀고 이러니까 되게 잘해 보이지 않아요? 네. 두 명이어서 못 드리겠는데. 이걸 바꾸시고, 네, 여기서 절대로 이거요, 외워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복사하세요. 네, 진짜로 이거 개발자들 특히 이렇게 연차 별로 안 되시는 분들 괜히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복사하세요. 네, 그리고 프로젝트의 속성에 갑니다. 그리고 빌드. 네, 빌드에 보여드릴게요. 빌드의 출력이라는 곳에 XML 문서 파일이라고 있죠. 여기에 네, 체크를 하고 걔를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걔를. 그리고 저장 딱 해준 상태. 저 들어갔는지 볼게요. 네, 들어갔죠.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한번 싹 해주면 테스트 클라이언트 오면 뭔가 변화가 생긴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내가 봤는데 내가 방금 그 XML 파일을 연결했더니 지금 이 화면이 뭐가 좀 달라졌다. 아시는 분? 와, 손은 먼저 들으셨는데 대답을 해보셔갖고 못 주겠네. 잠깐만. 죄송해요. 이제 어떡하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XML 주석이 없다라는 약간 경고성들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는 XML 주석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안 썼으니까 뜨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걸 서머리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 컨트
아, 네. 컨트롤러는 테스트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영어만 오타네요. 이런 드립 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저 한글도 오타를 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 메서드는 get입니다. 길게 안 써야지. 예.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그냥 서머리를 막 달아준 거죠. 그리고 가서, 헬프 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주면, 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 위에 갔지, 위에. 잠깐. 그렇죠. 예. 서머리라고만 대답하셨어도 책 받아가는 건데, 그게 짝대기라고 그러셔가지고, 아유,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예. A 머스드는 get입니다. 예. 네, 보시면 들어왔죠. 이렇게 자동으로 막 바인딩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렇죠. 네. 대답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갑자기. 예.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미나는. 네. 그래서 헬프 페이지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ASP.NET 웹 API를 우리가 본 거고, 어떻게 만드는지 본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여기가 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조금 실무에서 써먹을 법한 기능들이 좀 있어요. 더 추가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트리뷰트 라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가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ASP.NET 웹 API의 가장 꽃이에요. 이 어트리뷰트 라우팅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웹 API가 굉장히 강력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액션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들이 HTTP 메서드에 자동으로 매핑이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또 다른 제약이 되죠. 왜냐면은 각 요청별로 하나씩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시 하나 있으면 또 하나 만들면 두 개면은 오류가 나거든요. 근데 이 어트리뷰트 라우팅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롭게 URI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메서드도 여러 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의 그 라우팅 방식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직관적으로 라우팅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 그래서 유연하고 명확한 라우팅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어트리뷰트 라우팅 활성화하는 거는 저 웹 API 컨피그 파일에서 이 어트리뷰트 라우트라고 하는 맵 HTTP 어트리뷰트 라우트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실제로 액션 메소드 위에서 이런 식으로 라우트 내가 원하는 URI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URI를 통해서 그 액션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라우팅의 또 다른 기능들은 이런 제약사항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옵션값 및 기본값 이런 것들도 제약도 줄 수 있는데 이런 건 굳이 설명 안 하고 소스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라우팅을 좀 볼게요. 이 어트리뷰트 라우팅은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쓰실 만한 거라서. 기본적으로 제가 웹 API 하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 북이라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책 정보를 가볍게 넣어주는 데이터 컨트롤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get 요청이다 각각의 요청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테오.net 그리고 ASP.NET 코리아 유저 그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LM 코리아 그룹 그 김명신 부장님이 소개해줬던 그 커뮤니티들의 운영진들이 최근에 번역해 온 책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세 커뮤니티의 운영진들이 다 똑같아요. 네.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막내예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절대 뭐 이렇게 많이 구매해달라고 해서 계속 이 화면 띄워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하나 띄워놓고 그래서 꺼버리게요. 이제 이 화면을 볼 일이 거의 없고 새로 고치만 할 거니까요. 작게 해놓고 피들러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도 웹 API 컨피그에 이렇게 라우팅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여기에 그러니까 라우트라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가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웹 API 컨피그 쪽에서 이걸 선언해 준 거예요, 지금. 어트리뷰트 라우트를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액션 메소드 위에서 이렇게 라우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 웹 API는 원래대로 따지면 API 슬래시 컨트롤러 슬래시 ID라는 URI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트리뷰트 라우팅이 발동을 하면서 여기서 정해준 이 URI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봐보면 네, 이런 거 포트 번호 하나도 절대로 복사하세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요청을 줬죠. API Store Books라고 해서 execute를 시켜주면 보시면 전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냥 이 데이터를 반환하는 건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이 뭐라고요? 네, 넘어가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트 URL, 이 어트리뷰트 라우트에 반응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컨셉이 답니다, 사실은. 어트리뷰트 라우트를 선언해주고 여기에 라우트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URI를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개 변수도 바로 넣어보죠. 그래서 1, 그러면 지금 어떤 메서드냐면 넘어온 북 아이디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중에 그 북 아이디에 매핑되는 걸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1이라는 걸 던집니다. 뒤로. 그러면 1번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매개 변수를 2개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죠. 나는 2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북 아이디 매핑이 되면서 오서 아이디까지 매핑되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예. 북 아이디가 1이면서 오스 아이디가 1001 뭐 이런 식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execute 시켜보면 해당에 매핑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은 설명만 드릴게요. 뭐 그 제약사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금 이 두 개의 메서드를 보시면은 원래 이 메서드 두 개는요 서로 겹치는 메서드거든요. 왜냐하면은 API 스토어 V2의 북스라는 거 들어있고요. 거기에 파라미터 하나 받는 거고 이 밑에 것도 그렇게 파라미터 하나 받는 건데 원래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제약상으로 인티저, 여기 인티저만 여기는 알파, 그러니까 문자 알파벳만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걸 선언을 해주면 똑같은 구성이지만 이걸 호출했을 때 인티저 그 파라미터가 넘어가면 위에 거, 스트링 파라미터가 넘어가면 밑에 거 선택이 됩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네, 뒷부분이죠. 그냥 API 스토어 v2 books라고 하는 URI 뒤에 뭐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그럼 execute 시켜보면 네, 보시면은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그 북 아이디에 매핑된 데이터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구성에서 만약에 그 밑에 스트링은 뭐냐면은 넘어온 스트링 문자열을 포함되고 있는 타이틀을 갖고 오는 구성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뭐 뒤에다가 tfs 이렇게 했어요. execute 하면 똑같은 거지만 이제는 그 밑에 거 액션 메소드를 호출한 거죠. 이렇게 어트리뷰트 라우팅이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뭐 옵션 값이나 기본 값을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 라우팅을 적용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크게 API를 버전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픈 API를 막 서비스 하는데 버전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V1, V2라는 URI를 달아주면서 이거는 버전 1의 get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서비스도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이건 뭐냐면요. 팀 맥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라우팅 관련된 문서들을 막 뒤져보시다 보면 구글 같은데 항상 그 외국에 있는 그 개발자나 발표자들이 이 어트리뷰트 라우팅 PT 마지막에 이 팀 맥콜이라는 사람한테 감사 표시를 해요. 저도 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시다가 이 맥콜 만나면요, 제가 고마워했다고 꼭 전화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오데이터인데 오데이터는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이 쓰고 있었던 건데 이 오데이터를 이제 웹 API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웹에서 데이터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이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해서 막 사용을 하다가 버전 4부터인가 다른 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김명신 부장님이 따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 오데이터를 쓰려고 그러면 누게 패키지에서 오데이터라는 패키지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그 액션 메서드 위에 쿼리에이블이라는 그 어트리뷰트를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액션 메서드의 반환 타입을 iQueryable이라는 것으로 형식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뽑아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OData를 지원하는 웹 AP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뭐 탑이라든가 스킵, 오더바이, 필터, 셀렉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아주 유사한 구성으로 해놨습니다. 그냥 북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아까랑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누계 패키지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오데이터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iQueryable을 반환하는 get 메서드가 존재하고 거기에 queryabl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게 되면 네. 피들로 좀 비우고요. 네, 이렇게 가고 얘는 별다른 어트리뷰트 라우팅 같은 걸 구성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API 슬래시 북스가 되겠죠. 익스큐트를 시켜주면 뭐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데이터를 좀 써보는 거죠. 좀 키울게요. 북스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셀렉트를 넣어줍니다. 셀렉트에 뭐 북 아이디 나는 북 아이디만 갖고 오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익스큐트 시켜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북 아이디만 올라오는 거죠. 오데이터 오데이터 모르신 거 아니잖아요. 네, 오데이터 이런 겁니다. 예, 다 아시는데 또 되게 연기도 잘하죠 되게. 예. 그리고 뭐 난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타이틀 아이고 스페이스가 안 되니까 타이틀도 필요하다 그럼 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북 아이디 타이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PI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냥 데이터 이렇게 쭉 던져 놓으면 각자 알아서 필요한 대로 오데이터를 사용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래 되게 많은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탑 5 뭘까요 이거는? 예, 와 이거 되게 고급. 저는 위에 5개 이럴 줄 알았거든요. 우선순위 5개 막 이렇게 말씀하시네. 네, 그러면 자, 보시면 이렇게 5개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많아요. 쓸 수 있는 게 오데이터라는 거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탑, 스킵, 오더바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쓰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소스는 오늘 못 보여드린 소스까지 다 안에 있으니까 그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다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오인. 아까 그 시그널 아래서도 이 컨셉이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단넷 웹서버와 웹 응용 프로그램 사이에 약간 의존성을 좀 그러니까 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인이라고 하는데 이 ASP.NET 웹 API도 이 오인을 제공을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IIS 같은 웹서버를 띄우지 않고도 웹 API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계 패키지에 이렇게 오인 셀프호스트라는 클래스 패키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HTTP 리스너라는 이게 핵심이 돼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베이스 애드레스를 하나 잡아주고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오인을 띄워줄 수 있는 클래스를 작성한 다음에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호스팅을 시작을 해서 웹 API를 호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로만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실행부터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 보시면 이거 잠깐 내려놓고 볼게요. 먼저 이런 스타트업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인의 기본이 되는 핵심 파일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HTTP, 웹 HTTP 라우트를 여기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웹 API를 서버 호스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제 use 웹 API, 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언이 된 거죠. 그러고, 밸류스 컨트롤러, 일반적인 우리 그 API 컨트롤러입니다. API 컨트롤러를 상속받았고요. 액션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컨트롤러를 때문에 URI에 매핑되는 컨트롤러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 이 상태에서 시작인 프로그램의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런 주소로 그 스타트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서버를 띄우고요. 웹 API를 띄운 거죠. 그래서 그 비동기로 그
주소에 API 슬래시 values라고 하는 웹 API를 긁어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서버가 떴고요.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가 온 거죠. 지금 이 과정에 이거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IS를 사용한 게 아니고 우윈을 사용해서 웹 API가 호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분만 더 해도 됩니까? 3분만요. 네. 제가 거의 끝났는데 여러분들 화장실 시간 3분 뺏으면서 예외 처리는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마지막입니다. 오류 및 예외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웹 API는요, 일단 모든 예외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상태 코드 500을 내요. 그냥 내부 서버 오류예요. 디테일한 걸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현재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HTTP Response Exception, 그리고 예외 필터, 그 다음에 HTTP 에러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좀 있는데, HTTP Response Exception은요, 얘는 다 별개로 취급이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걸 만든 자체가 HTTP 응답 반환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얘에 따른 exception을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예외 필터라는 건 예외 필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어떤 특정 오류나 예외가 발생하면 이런 응답을 해라라고 정의를 하는 방식이고, HTTP 에러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강력한 형식의 모델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나 에러 코드 자체를 제이손으로 준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 3개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자꾸 보시라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뭐가 있냐면 이 주석 잠깐 무시하시고요. 이 내용만 보시면은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ID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좀 비우고요. API 북스인데 하고 1번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녀석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9번까지밖에 없잖아요, 아이디가. 그래서 10을 던져볼게요. 자, 10이라는 호출을 누군가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200이 떨어집니다. 그냥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는 없고 그냥 20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예외 처리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네, 당연히 긴 소스는요, 이렇게 주석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나파운드 상태 코드가 떨어지면 이런 메시지를 띄워줘라 라고 하는 거고, 이게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고요. 얘는 이제 가고요. 자, 호출을 딱 해주면 404가 이제 나오죠. 아까는 2000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나파운드. 딱 친절하게 북 아이디 나파운드. 책 아이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필터 하나 등록하는 거, 얘는 그냥 실행까지는 안 해보고요. 이런 식의 모델 쪽에다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에 대한 필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메서드를 적용시켜가지고 해당 오류를 보는 거였고요. 얘는 이제 제가 이 소스를 공유해 드려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HTTP 에러를 쓰기 전에. 네, 마지막입니다. HTTP 에러를 사용하는 예외 처리인데, 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특정 에러가 또 발생을 했을 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건데, 얘는 응답을 제이손이면 제이손, XML, XML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좀 해보면, 자, 다 똑같이 또 10을 날릴게요. 이렇게 날리면 404가 떨어졌는데 제이손 포맷으로 에러 메시지가 오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조차도 개체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심지어 여기다가 키밸류 형태로 이런 것도 달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에러를 에러 코드 77로 정의할게. 너희들 77로 받아줘.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실무에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그러면, 실행이 되면, 던져보면, 상호사가 떨어지고, 그 에러 코드까지 보이시죠? 요게 가능합니다, HTTP 에러가. 괜찮죠? 강력한 형식의 모델 반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까지고요. 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 가지 놀랄 일이 생기세요. 뭐냐면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ASP.NET 웹 API 2.1이 나와 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김명신 부장님이 거의 의도하시고 저한테 이 발표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요번 달 초에 약간 언급이 됐었어요. 2.1이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세미나 날짜가 25일로 잡혀갖고 계속 제가 인터넷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봐 2.1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인터넷을 좀 했는데 정식 버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하시다 보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1이잖아요, .1. 괜찮아요. 그냥 거의 기본 컨셉 똑같고요. 몇 가지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뭐, 글로벌 에러, 그러니까 에러를요, 공통 모듈화해서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라우팅에 뭐 매개 변수나 헤더 기준이나 경로 기준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헬프 페이지가 좀 더 이뻐지고요, 좀 더 강력해졌습니다. 매개 변수도 나오고 반환 형식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정해진 라우트를 무시할 수 있는 이그노어 라우트라든가, 그 다음에 비손 아시죠? 그 바이너리 제이손인데 그런 타입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비동기 필터 더 좋아졌고,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 버그나 잘 알려진 뭐 버그 픽스들이 다 적용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해보실 때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가능하세요. 그리고 노트북 꼭 좋은 거에서 하시고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가 느린 게 아니니까. 근데 결론을 내릴게요. 뭐 이렇게 아주 쉽고 빠르게 HTTP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ASP.NET 웹 API입니다. 그리고 뭐 ASP.NET MVC4 개발 환경이라면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P.NET 웹 API는 RESTful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 .NET 프레임워크 기술, ASP.NE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최강 IDE, 거기에 옵션으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니까요. 윈도우즈 애저 플랫폼 같은 걸 이용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다른 RESTful API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ASP.NET 웹 API입니다. 네, 이런 참고 자료들가 있었고요. 제가 조금 시간 더 썼는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